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금부터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관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먼저 법적 근거를 설명드리고 급여 제공 계획 수립, 전산 통보 방법, 항목별 우수 작성 사례, 답인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에 따르면 기관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때 전자문서 교환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2019년 6월 12일에 급여 제공 계획서 서식이 신설됐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로 좌측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식이고 우측은 시설, 쥐약암 보호, 단기 보호 서식입니다. 다음은 급여 제공 계획 수립입니다. 업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이 수급자에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공하면 수급자는 계약 체결 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기관에 제시합니다. 기관은 급여 개시 전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립하고 동의를 받아 급여를 제공하고 기관은 이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을 전산으로 공단에 통보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이 작성하고 통보해야 할까요? 네, 복지연구 사업소를 제외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제공 계획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2018년 3월부터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센터가 통보 의무 대상 기관이었고 2019년 6월 12일부터는 시설 단기보호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또 팩스 통보가 아닌 공단 포털에서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통보합니다. 전산 화면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 욕구 사정을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것은 2020년 재가기간 평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급여는 어떨까요? 2021년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시설급여도 역시 신규 입소자는 급여 개시 전에 욕구 사정을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급여 개시 전은 입소 당일을 포함합니다. 단 2019년 1월에서 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그 이전 버전인 2018년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기준을 준용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의 심신 기능 상태, 욕구 및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급자의 상태 변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 계획 및 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연 1회 정기적인 욕구 조사 결과를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의 재수립의 경우 등에 재작성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도 해당되며 이때 단순 재발급은 재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되고 2019년 6월 10일 이후 발급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권고돼 있는 급여 종류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을 우측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산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을 마친 후 출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구성 항목들을 살펴볼 건데 이 항목들을 전산에 입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 급여 제공 계획서 적용 기간, 작성일, 목표, 필요 영역, 세부 목표, 필요 내용, 세부 제공 내용, 주기 횟수 시간, 작성자, 종합 의견, 총괄 확인자, 동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어떻게 열람할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 직접 운영센터의 포털로 신청 후 승인이 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산 화면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 모니터링은 무엇일까요?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수급자를 방문하는 경우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목표 달성 여부 및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해서 분기별로 급여 제공 계획 모니터링 작성 및 상담 결과를 전산 등록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복합적인 문제로 공단, 지역사회, 기관과 함께 사례회의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의견에 사례회의 대상자 선정을 체크해서 공단의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의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산화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접속 경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동일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포털에 들어간 후 급여계약 탭에서 급여제공계획서에 들어가시면 총 3가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급여제공계획서, 2번 급여제공 모니터링, 3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열람 신청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열람 신청 기능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실시간 전산 연계하여 기관의 원활한 급여 제공 계획 작성 및 통보를 지원하고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열람 신청서를 공단으로 접수해서 승인받은 경우에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일자를 조정하여 조회하여 수급자를 확인합니다. 급여계약 통보 시 입력했던 계약 일자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계약이 체결돼 계약이 유효한 수급자입니다. 계약 일자별로 조회가 가능하고 열람 신청 여부 Y, N으로 선택해서 가능합니다. 신청 처리 상태가 접수이면 기관에서 열람 신청한 상태이고 완료이면 기관에서 신청하고 공단에서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열람 신청이 완료된 후 Y로 열람 신청 내역이 없는 경우 N으로 표시되고 열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선택하고 열람을 취소합니다. 4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 상태가 접수로 변경됩니다. 재가기간의 경우 수급자가 2개 이상의 급여 종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급여 종류를 선택하더라도 이용 중인 급여 종류가 함께 신청됩니다. 2번 신청서 버튼을 누르면 열람 신청 이후 미리 보기 및 출력이 가능하고 처리 상태가 접수 단계인 경우에 신청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열람 신청 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열람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열람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되고 공단이 처리하면 열람이 불가능해집니다. 공단에서 처리를 완료해 열람 동의 여부, 가능 여부가 이렇게 Y로 표시되면 이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수급자 성명, 계획서 번호가 뜨고 조회하고 싶은 계획서를 선택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및 미리 보기 형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열람 동의 여부와 열람 가능 여부 중 한 항목이라도 N으로 표시된다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또 3개월 이상 방문 일정 등록이 없는 대상자, 휴폐업 또는 행정처분 대상 기관은 조회가 불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2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급여 제공 계획서는 기관별 계약 이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회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 통보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급여 계약 일자를 선택하여 조회 시 기관의 급여 종별로 계약된 수급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약 유효 버튼을 체크하면 조회일 기준으로 급여 계약의 유효한 건을 볼 수 있고 체크 해지 시 계약이 종료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보 지연 건은 급여 제공 계획서 적용 기간 시작일 이후에 통보된 내역을 조회하고 싶을 때 체크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3가지가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미통보자를 체크하면 급여 제공 계획 통보 이력이 없는 내역을 조회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 1년 경과건을 체크하면 급여 제공 계획 적용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내역을 조회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재발급건을 체크하면 급여 제공 계획 통보 이후 새로 발급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있는 내역을 조회합니다. 여기서 급여 계약일, 계약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볼 수 있고
제공계획 통보일은 급여 제공계획을 작성해서 공단에 통보한 날짜이고 적용 기간은 급여 제공계획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급여 제공계획서 번호는 수급자별 급여 제공계획 작성 순서대로 번호가 생성되고 열람 동의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열람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건, 열람 가능은 휴폐업 기간, 행정처분 기간 계약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열람 가능 여부가 N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작성을 해볼까요? 해당 수급자를 선택하면 급여 제공 계획서 등록 버튼이 생깁니다. 누르면 다음과 같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정보조회 창이 뜹니다.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기관 선생님들께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 내용이니 잘 따라와 주세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한 수급자는 팝업 좌측에 유효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가 표시되고 그 번호를 클릭하면 이번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좌측에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수급자는 열람 신청서 미제출된 수급자로 직접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작성 일자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한 날짜이고 그 아래에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적용 일자는 해당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적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으로 기간은 1년까지 작성 가능하고 급여 제공 계획 적용 시작 일자가 작성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등록해야 되고 계약 시작일자에서 계약 종료일자 이내여야 합니다. 작성 사유는 최초 급여 계약이면 최초 급여 계약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유라면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 요양, 목욕, 간호의 경우 급여 계약일,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자가 동일하다면 급여 종류가 다르더라도 급여 제공 계획을 2개 이상 다중으로 선택해서 함께 작성이 가능합니다. 2번처럼 계약 내역을 다중 선택한 후 3번의 급여 제공 계획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각 급여 종류로 급여 제공 계획서 적용 일자, 작성 사유 선택 가능하고 5번 적용기간 일괄 적용을 클릭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경우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작성할 수 없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역이 생성된 건을 선택하면 우측 상단에 출력 버튼이 활성화되고 클릭하면 작성 중이거나 통보 완료된 급여 제공 계획 내용 미리 보기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색깔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카키색 음영 표시는 작성일 기준 1년이 경과하기 한 달 전, 즉 작성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건임을 의미합니다. 평가 매뉴얼상 급여 제공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빨간색 글씨는 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 이후 발급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카키색과 빨간색 색깔 표시들은 60일간 음영 처리된 후 해제됩니다. 이제 급여 제공 계획서 이력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 전에는 수정 버튼을 눌러 적용 기간, 시작일, 종료일, 작성일, 작성 사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한 이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재작성해서 통보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필요 내용 작성 탭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통보 전에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인 필요 내용 작성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선택한 급여 종별 목록이 조회됩니다. 필요 내용 작성으로 넘어오면 자동으로 작성자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구현됩니다. 근무하는 종사자를 조회할 수 있고 종사자가 많은 경우 검색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사자 포함을 체크하고 조회하면 퇴사한 직원도 포함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명 이상의 여러 종사자가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작성자가 A, B 2명이라면 작성자 A를 선택하고 필요 내용을 체크하고 그 이후에 작성자 B를 선택하고 필요 내용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 항목 전체 조회를 클릭하면 선택한 급여 종별에 해당되는
필요 내용 전체 내용을 한 화면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통보한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을 재사용하고자 한다면 이전 통보 내용 재사용 버튼을 눌러서 재사용하고자 하는 급여 제공 계획 통보 이력을 선택하고 재사용을 클릭합니다. 동일 기관 기온의 일반질, 치매 전담실이 있는 쥐야간 보호, 노인 요양시설에서 수급자가 실간 이동하는 경우에 이전 통보 내용 재사용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필요 내용은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따라 필요 내용을 선택 시 필요 내용과 세부 제공 내역이 자동으로 표기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체크된 필요 내용들이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그 옆에 세부 제공 내용은 필요 내용을 체크하면 해당되는 세부 제공 내용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그 옆에 세부 제공 내용 수기 작성 항목이 보이시나요? 세부 제공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 제공 내용 수기 작성란에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입력하시면 되고 수급자 기능 상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 내용을 수기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부 제공 내용을 사용하지 않거나 위에 있는 행 추가 기능을 사용해서 제시된 필요 내용 이외의 필요 내용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수기 작성란을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행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다 작성하시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목표 주기 작성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잠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수기 작성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팝업이 구현되니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자, 이제 목표 주기 작성으로 넘어왔습니다. 세부 목표 그룹이 있고 그룹별로 목표는 한 가지 이상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부 목표 추가 버튼과 세부 목표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급여 종별을 보시면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 종류를 다중 선택하여 작성할 때 동시에 세부 목표와 주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 내용 그룹은 비슷한 장기요양 필요 내용별로 그룹화해서 필요 내용 그룹별로 주기, 횟수,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 내용 그룹의 내용을 선택하면 작성했던 필요 내용, 세부 제공 내용,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세부 목표 추가 시 항목별로 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수기 작성 내용 조회 팝업이 구현됩니다. 기관에서 수기로 작성했던 세부 목표 이력을 조회해서 재사용도 가능하고 수기 내용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조회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기, 횟수, 시간의 경우 하루에 여러 번 제공하는 필요 내용은 시간을 1회당 소요되는 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시간 합산 기능이 있는데 작성한 주기별로 시간, 횟수를 합산하여 급여 제공 계획에 작성한 시간을 표기합니다. 단순 참고용이며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 버튼을 클릭하면 통보 탭으로 넘어옵니다. 동의자, 동의일자, 전화번호, 수급자와의 관계, 수급자 확인 여부, 총괄 확인자를 선택해주세요. 목표와 종합의견 작성이 남았는데요. 목표의 경우 상단표의 목표란이나 하단 목표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양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 종별 여러 개를 선택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별을 하나씩 선택하여 각 급여 종별로 목표를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의견란은 계획서에 대한 종합의견을 쓰는 칸입니다. 여기에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사유,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수급자의 주된 욕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누락된 항목 없이 다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후 계획서 통보 버튼을 누르면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통보 버튼을 누른 날이 통보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성해서 전송까지 잘 마치셨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화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급여 제공 모니터링 전산 등록은 어떻게 할까요? 급여 제공 모니터링은 급여 제공 계획 수립 시 세운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니터링 내역 탭에서
계획서 통보일, 평가일, 사례관리 대상자별로 조회가 가능하고 모니터링 진행건, 완료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내역 탭에서 대상자를 더블 클릭하면 옆 탭인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등록 탭 이동 버튼을 클릭해 옆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니터링 등록 탭에 넘어오시면 세부 목표가 조회되고 각 목표마다의 달성 상황, 미달성한 경우 그 원인, 향후 계획을 작성합니다. 해당되는 사회복지사 의견에 체크를 해주세요. 사례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례회의 대상자 선정 요청에 체크할 경우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단 담당자가 사례회의 대상자를 선택할 때 참고합니다. 모니터링 수행자의 종합적 의견을 작성한 후 평가일, 작성자 성명을 입력하고 나서 저장을 한 후 모니터링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목표는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로 단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수급자를 중심으로 개별 욕구 및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수립하며 우측의 예시처럼 세부 목표를 청소를 한다, 약을 드린다와 같이 제공자 중심으로 설정하시면 부적정입니다. 필요 내용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나 수급자에 맞춰 그 항목에 없는 것도 수기로 작성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필요 내용을 전부 선택하면 부적정이고 왼쪽처럼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는 필요 내용을 선택해 주세요. 세부 제공 내용은 필요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입니다. 필요 내용에 따라 자동 연계되지만 그 항목 외에도 수기로 작성 가능합니다. 좌측은 기능 상태에 맞춰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수기로 잘 작성한 사례이고 우측은 상태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보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를 사용한 부적절 사례입니다. 주기 횟수 시간은 서비스 제공 내용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기재하고 일 단위로 제공되는 서비스 위주로 작성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에 맞춰 작성합니다. 우측처럼 과다하게 필요시 위주로 작성하는 것은 부적정 예시입니다. 종합의견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수급자의 주된 욕구 및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다음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답인도 질의응답에 대해 살펴볼까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계획서 좌측 상단에 표기된 17자리 숫자를 의미하며 인정번호 11자리, 시퀀스 3자리,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 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 적용기간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적용기간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요? 네, 서비스를 제공할 기간을 뜻하고 인정 유효기간 이내에 속해야 합니다. 또 계약 시작일자와 종료일자 기간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용 시작일자를 계약 시작 종료일자 기간 안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뜨면 입력 날짜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적용기간 시작일자는 작성일자 이후로만, 또 종료일자는 시작일로부터 1년까지만 입력 가능합니다. 입력하신 계획서 번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발급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번호가 아니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출력 일시와 등록하려는 시점의 차이가 1시간 이내인 경우에 이와 같은 팝업창이 뜨기 때문에 출력을 한 지 얼마 안 지난 경우에는 일정 시간 지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급여계약상의 시퀀스와 입력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시퀀스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급자에게 유효한 계약이 두 개여서 계약건이 두 줄이 조회되는데 1번 계약건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시퀀스가 101이고 2번 계약은 102라고 해보겠습니다. 1번 계약에 시퀀스 101이 아닌 시퀀스 102에 출력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팝업 창이 뜨는 것입니다. 갱신 추가 계약을 통보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계약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계약일 기준으로 계약 유효한 대상자가 조회되도록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단의 급여 계약 유효 체크박스를 해지를 하고 조회하면 종료된 계약이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계약건도 조회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에서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항목 이외의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수급자 기능 상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 내용을 수기로 작성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행 추가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통보 이후에 잘못 입력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수정 가능한가요? 아니요. 한번 통보한 이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고 통보 전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급여 제공 계획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실시 항목을 작성하고 세부 제공 내용, 종합 의견에 수급자와 함께하는 활동임을 이렇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합과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이 동일해야 되나요?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 급여 제공 계획상 합선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시간, 주기 횟수를 고려하여 일, 주, 월 필요시 주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포털 게시판에 여러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시 기관 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